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 제목이었죠. 관리 못할 거면 넘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물 관리 업무 제대로 못할 거면 환경부에서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성, 경고성 발언을 한 건데요. 자, 오늘 이 발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상황도 살펴봐야죠. 이 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 특권 이제 포기하는 것 받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당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크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여야의 대표 MG,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죠. 도봉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전 최고위원, 전 비대위원, 그리고 국민의 일꾼, 아직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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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또 대표 MG,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라고 해서 새싹 이미지에 맞게 초록초록한 방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저는 MG 끝자락이라서 사실 약간 민망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동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도 MG인 네. 걸로. 원래 이게 MZ들이 본인이 MZ라고 불리는 거 되게 민망해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정치하면서는 꼭 어린 게 등만 있진 않죠. 그럼요. 제가 이제 결혼을 다음 달에 하는데 제가 지난 총선에 나갔을 때는 미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 어린 위원장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막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실 때가 많거든요. 경험 더 쌓아라 이런 그런 거 취지인 있죠. 거죠. 우리 아들 뻘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정치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젊으니까 더 잘해봐라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결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성민 전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그냥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젊은데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중히 잘 돌려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잘.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할 말하는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환경 불안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고 생중계로 된 발언에서도 좀 센 목소리가 높아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는 거의 경고에 가까운 질타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부한테 다시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 즉슨 이번에 이제 수해 피해 관련 회의였으니까 그러면 환경부가 제대로 못해서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짚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랑 네.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 환경부로 다 합쳐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를 좀 시켰죠. 역할에 있어서 좀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관리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정부 부처가 하나는 규제를 하고 하나는 진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의 역할들을 나눠놓거든요. 네. 근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댐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수해 방지 시스템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지능의 역할들을 주로 했던 기관이었고 환경부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한쪽에서 규제도 하고 한쪽에서 지능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역할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물 관리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잘 갖춰지지 못하고 계속 충돌되고 미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환경부한테 좀 질타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이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게 한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첫 국정 과제로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수량 관리, 그다음에 수질 관리, 그다음에 재해 관리인데 보면 수량과 재해 관리를 그동안은 국토부에서 했었고
수질,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관리하는 걸 환경부에서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OECD에서 지속적으로 2008년부터 수량과 수질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35개 국가 중에 23개 국가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례가 있을 만큼 일원화된 체계가 훨씬 행정적인 비용이나 경제적인 면 또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권고가 되어 왔던 그 역사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국토부에만 맡겼을 때에는 뭐 환경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통합해서 환경부가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추진되어 왔던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상황에서는 아까 뭐 김재섭 전 의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어쨌든 좀 기능을 통합해서 했을 때 부작용도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걸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은 다시 네. 그러면 국토부로 넘기면 이 문제는 뭐 없어집니까?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네. 여러 가지 층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부도 이런 수해 대비에 충분하게 갖춘 시스템을 아직은 미비한 상태인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중앙행정부든 아니면 지방행정부든 이런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해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국토부로 물 관리 기능 일부를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는 뭔가를 자꾸 짓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해 방지를 위해서 뭐 댐을 건설하든 아니면 뭐 보를 건설하든 무언가를 건설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잘하는 일이에요. 환경부처럼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오염되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랑은 성격이 좀 잘 안 맞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예산도 더 쓰고 뭐 보도 만들고 하려면 그 기능 자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계속 나오는 말을 좀 들어보면 단순히 그 물관리 영역만 지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인 뭐 4대 강부 해제라든지 태양광 설비 벌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수해한테 안 좋은 영향 미쳤다 이렇게 계속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재해, 수해의 원인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에서 일부 좀 원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부를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가 이념에 매몰돼서 뭐 기본적인 하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라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환경부 장관이 언론에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환경부에 가지고 있는 인식은 지난 정부의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 라는 굉장히 편향적인 부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짧게만 덧붙이자면 저는 국토부 제2관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그동안 들여온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지금 환경부 내에서 이관이 되었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업무들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이념이 아니라 정책으로 해야 된다. 이 발언 자체가 좀 더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는 거는 같은데 일단은 알겠고요. 그 당장 환경부 장관의 또 반응이 나와서 바로 전해드리면 대통령의 개편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조직 인력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환경부 1급 3명한테는 사표를 받았고 그 자리를 국토부 출신으로 일부 채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이 살짝 언급은 하셨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이번에 처음은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에 좀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건가요? 아니면 좀 환경부의 힘이 좀 덜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덜 실리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규제 기능이 강화되겠죠. 근데 이제 준설하는 기능, 네. 말 그대로 진흥하는 기능은 국토부로 이관이 될 테고, 근데 이거를 비용으로 생각해서 못 옮긴다는 말은 뭐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아까 박 전 의원이 네. 얘기했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지 말자 성찰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당장 들어간 비용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물난리가 나고 이렇게 또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능 기능을 확실하게 국토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이제 정부 부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점이 여전히 전 정부와 같이 괴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그 자체로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네.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한 그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환경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개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야 되는데 박전영 씨가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투입된 재정 예산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국토부의 인력들도 꽤 많이 넘어왔고 국토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던 사업들까지도 다 사실은 작년 초에 이미 다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바톤 터치를 해서 사업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갑자기 뭐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환경부의 업무를 일부 떼서 또 국토부로 다시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 세계에서 이 일의 통합성이나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중간에 업무에 분명히 소홀해지게 되는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동안 사실 이 물관리 일원화라는 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과정인 만큼 이게 약간 전 정부를 향한 이념 공세에 휘말려서 환경부가 정쟁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답을 찾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수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아마 다음 주 저희 다시 만날 때까지도 이 네. 주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김재섭 전 최고위원의 반론부터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